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탄핵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본인들이 재표결을 했을 경우에 이게 통과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오늘 전해졌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13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추가 검사 총 3명, 그러니까 4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라고 선고 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확정해서 발표한 건데요. 네. 일단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탄핵 선고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과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얼마나 탄핵을 많이 했으면 한 번에 다 쏟아내야 될 정도로 지금 밀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결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4가 나온 게. 네네. 네. 성립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이라는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저는 비양심적인 재판관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최악의 경우에도 저는 그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몇 대 몇이 나올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좌파 판사들이 정신이 나갔어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한테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물론 말이 안 되지만 네. 진짜 말이 안 되지만 이인희 방통위 의결한 게 뭐 부적법하다라는 일종의 우리 입장에선 말도 안 되지만 좌파들만의 명분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도대체 어떤 명분이 있을까? 일단 감사원장 탄핵된 주요 사유는 감사원이 대통령 업무를 보조해야 된다라는 발언 하나 꼬투리 삼아서 네. 문제를 삼은 건데 네. 이게 어떤 업무적인 어떤 문제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게 전혀 없잖아요.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나머지 검사 총 3위는 김건희 여사 기소 안 했다고 직무유기로 탄핵당한 건데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 결정하는 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지금은 검찰의 고유 권한인데 네. 그걸 핑계로 탄핵되는 것도 역사상 최초거든요. 네. 진짜 4대4가 나올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탄핵 기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요일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이번에도 설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한테까지 탄핵 인용표를 낼 수 있을까? 이거 진짜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본인들의 이념적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낸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신뢰도도 스스로 깎아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우려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이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하고 싶고요. 특히 감사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저 민주당과 좌파들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목적이 전 다른 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선관위 관련 비리들을 밝혀냈었고 우리 대선 때 사전선거, 코로나 사전선거 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 부정 관련된 것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가 중국 측에 사드 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또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정치 보복의 의도로 저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 탄핵도 뭐 쳐다봤다, 노려봤다라고 해서 지금 탄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이 최소한의 아무리 이념이 좌익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는 판사라면 이것은 저는 전원일치로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야, 이거는 설마 8대0 나오겠지. 왜냐하면 과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때 그때 8대0, 9대0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물론 현재 구성은 좀 바뀌었지만요. 근데 그게 4대4가 나온 걸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문영배, 이미선이라면 이번에도 4대4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이진숙 위원장 4대4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방송과 유튜브 중에선 최초로 4대4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낫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재판관들이 문영배, 이미선과 그 4명을 보고 야 저것들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완전히 그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는 게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도움이 된다라고 분석했던 바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만에 하나 4대4가 나온다면 네.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를 이제 진짜 사람 취급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야, 이것도 탄핵이야? 너네 진짜 우리랑 같은 헌재 재판관 맞아?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반감이 더 커지면 네.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이 4명이 계속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심적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특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 의도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정계선 재판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지금 탄핵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정신없는 혼란한 와중에 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과정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런 좌파 정치 기득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탄핵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본인들이 재표결을 했을 경우에 이게 통과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만은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